자, 이제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앞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에 대해서 나왔냐면 결국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수록 더 많은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라고 하면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in work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에너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볼게요. 자, 열 에너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에 의한 에너지로 물체 온도를 변화시키며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빛 에너지, 빛 자체가 에너지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등이 있습니다. 파동 에너지. 파동이 가지는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 빛과 소리도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두 개로 나누어지고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도 하고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왜 포텐셜이냐면 이렇게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EK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K가 키네틱이에요. 그 다음 물체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텐셜이라서 EP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 화학 에너지 볼게요. 자,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화학 변화를 통해 열 에너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를 볼게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빛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딧불이는 자신이 먹은 먹이를 빛을 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 전기 에너지, 건전지나 배터리 등이 가지고 있던 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전기 에너지 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운송이 쉽고 편리하여 현대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 핵 에너지 볼게요. 원자의 핵이 융합하거나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핵 변환이 일어나면 방사선이 나오는데 이를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리 에너지 볼게요.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요 예시들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연현상에서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자, 번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반딧불이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 동물의 운동,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 다음 전기기구에서의 에너지 전환 볼게요. 전기밥솥,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세탁기나 선풍기,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자, 전기 에너지가 빛과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자, 전기 에너지가 이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휴대전화에서의 에너지 전환 볼게요. 자, 화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스피커,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진동,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 다음 배터리,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자, 배터리가 이제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 사용할 때는 결국에는 이 화학 에너지가, 즉 배터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요거 진동은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속에 굉장히 작은 모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터가 있고, 모터 한쪽 끝에 이렇게 뭔가 무게가 나가는 게 달려 있고, 얘가 회전을 하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일어나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은 뭐 각각의 에너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환이 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핵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태양이 있어요. 핵 융합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과정은 광합성이 있죠. 식물 같은 경우에 빛 에너지를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 물질 속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반딧불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과정이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열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과정이 이제 태양열 발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엔진이 있지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과정이 이제 전기뱀장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되는 대표적인 과정이 배터리 충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전기 난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과정이 마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비비면 열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과정이 바로 수력 발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대표적인 과정이 바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에너지 전환을 배웠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양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의 총량과 전환된 후의 에너지의 총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을 바닥에 떨어뜨릴 때입니다. 자, 공이 바닥에 튕겨질수록 최고 높이가 점점 낮아지죠.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는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감소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에너지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쿵쿵쿵 튕길 때 이제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바닥과의 마찰로 인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전환된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의 전체 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와 전환된 후에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같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면 청소기를 사용할 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기에 공급한 전체 전기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가? 자, 운동 에너지입니다. 모터를 돌리죠. 그 다음에 청소기 만지면 뜨겁죠. 그 다음에 청소기 소리가 나죠. 이렇게 이 청소기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의 합은 전환된 전체 에너지의 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청소기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1000줄일 때 800줄의 전기 에너지가 청소기의 모터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면 열과 소리 에너지로 전환된 에너지는 몇 줄일까요? 자, 결국엔 전환되기 전의 에너지와 전환된 후의 에너지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X는 몇이에요? 그렇죠. 200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연료로 이제 화학 에너지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크락션 같은 것도 울리죠. 그러니까 소리 에너지로. 그 다음에 엔진을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제로 엔진을 만지면 안 되고 후드만 손을 닿아도 굉장히 뜨겁죠. 엔진 직접 만지면 화상이 입습니다. 이렇게 열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죠.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이 되죠. 우리가 차 안에서 쓰는 이제
전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제공한 화학 에너지의 총량과 그 다음에 전환된 후의 총량은 항상 같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전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의 이용과 열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무엇이냐면 공급한 에너지 중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이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퍼센트는 어떻게 구하냐면 공급한 에너지의 양 중에 우리가 원하는 데 쓰인 곳, 즉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양, 그 다음에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여기 청소기에 대해서 했었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 이유는 뭘 위해서예요? 열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를 위해서인 거죠. 청소기의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 청소기의 에너지 효율을 따지면 공급한 에너지는 1000줄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양은 몇 줄이에요? 그렇죠. 800줄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몇이에요? 80%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가 바로 열기관인데 쉽게 생각하면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열 효율을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에너지 효율이나 열 효율이나 똑같습니다. 열 효율, 열기관의 효율로 공급한 열 에너지 중 열기관이 한 일의 비율입니다. 볼게요. 자, 고열원이라고 해가지고 공급한 에너지 Q1이 있습니다. 이게 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공급한 모든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는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저온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것을 Q2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효율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우리가 제공한 것 중에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곳에 쓰인 거. 이게 바로 효율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열 효율은 공급한 열 에너지 Q1 중에 우리가 원하는 곳, 즉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열 기관이 한 일, W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 효율은 Q1분의 W입니다. 자, 얘를 스몰 e라고 표현하면 약자로만 쓰면 결국엔 Q1분의 W죠.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Q1은 W랑 Q2의 합과 같습니다. 이만큼 제공했는데 일부는 일로 쓰이고 일부는 열로 방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엔 Q1은 W 더하기 Q2니까 2는 Q1분의 Q1 마이너스 Q2가 됩니다. 자, Q1은 W 더하기 Q2인데 그래서 얘를 W로 정리하면 W는 Q1 빼기 Q2가 되겠죠. 얘랑 얘랑 약분이 되니까 1로 나오고 나머지는 Q1분의 Q2라고 써주면 돼요. 어때요? 결국엔 에너지 효율이나 열 효율이나 우리가 제공한 에너지 중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이는 양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한번 구해볼게요. 어떤 열기관에 10,000줄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3,000줄의 일을 했다면 열 효율은 얼마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공한 게 10,000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인 것, 즉 한 일이 3,000줄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0.3 혹은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30%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잘 구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과 열 효율을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에너지 효율이나 열 효율이나 결국엔 우리가 공급한 양 중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쓰인 양을 구해주면 됩니다. 요 그림 고온의 열원에서 일부는 1로 쓰이고 일부는 이렇게 방출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전략과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볼게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한데 에너지를 소비할수록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우리 열기관에서도 보면 알듯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고열원인데 한일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저온으로 방출이 됩니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우리가 이 저온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다시 이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자, 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 환경 변화 보도록 할게요. 자, 알래스카에 있는 요 섬을 보도록 할게요. 지구온난화로 땅이 녹아 바닷물에 의한 침식이 활발해져 섬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섬 전체가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극곰 보도록 할게요. 자, 얼음 위에서 생활하는 북극곰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 확장 볼게요.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현 추세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무려 4.6도씨가 증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 기후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에너지 제로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LED 전구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에너지를 이렇게 자체 생산하는 기술을 액티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 지열 발전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한 에너지를 또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단열을 잘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패시브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 하이브리드 자동차 볼게요. 자, 자동차가 멈추는 동안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에 저장한 후에 다시 자동차가 달릴 때 전기 모터를 돌려주어 주행에 도움을 줍니다. 자, LED 전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LED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LED 전구를 만질 때는 별로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백열 전구를 만지게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제공한 에너지의 많은 양이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결국에는 이 전구를 쓰는 건 뭐예요? 그렇죠. 빛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효율이 높은 게 바로 LED 전구입니다.